사냥개로 태어났지만 사냥을 거부한 특별한 진돗개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버려졌던 이 개는 독일에서 영웅이 되었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슨 사연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 슈미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바꾼 특별한 반려견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는 다른 개들과 달랐습니다. 사냥개로 태어났지만 결코 사냥을 즐기지 않았죠. 한국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난 진돗개 노아의 이야기는 제게 전해 들은 바로는 꽤 특별했습니다. 그 농장에서는 진돗개를 사냥개로 훈련시키는 전통이 있었고 농장 주인은 노아를 뛰어난 사냥견으로 키우려 했다고 합니다. 어미개가 낳은 여러 마리 강아지 중에서도 노아는 유난히 날카롭고 총명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처음 제가 노아를 봤을 때도 그 눈빛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사람의 눈처럼 깊이가 있고 무언가를 이해하고 있는 듯한 그런 눈이었어요. 노아의 원래 주인이 말하길 다른 강아지들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합니다. 사냥감을 추적하는 능력은 완벽했지만 마지막 순간마다 공격을 멈추었다는 거죠. 이건 사냥개로서는 치명적인 단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사냥감이 떨고 있으면 마치 연민을 느끼는 것처럼 행동했다고 해요. 사냥 훈련을 시킬 때마다 노아는 사냥감을 놓아주거나 도망칠 기회를 주곤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노아가 단순한 개가 아니라 특별한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농장 주인에게 노아는 그저 쓸모없는 개였죠. 원래 주인은 노아를 더 이상 키울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사냥도 못하는 사냥개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결국 노아는 버려졌고 거리에서 며칠을 떠돌았습니다. 다행히 지역 주민이 노아를 발견하고 동물 보호소로 데려갔어요. 그 보호소에서 노아는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호소 직원들도 노아의 특별함을 알아봤어요. 다른 유기견들과 달리 노아는 침착했고 사람들에게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듯한 눈빛으로 모두를 바라보았죠. 제가 한국 여행 중에 그 보호소를 방문했을 때 수많은 개들 중에서 노아의 눈빛이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 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죠. 노아가 보호소에 있던 시간은 약 3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동안 몇몇 가족들이 노아에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입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호소 직원은 제게 노아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아이는 특별합니다. 단순한 반려견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요. 당시에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의 의미를 점점 깨닫게 되었죠. 노아를 처음 만난 날, 저는 케이지 앞에 앉아 노아와 대화를 나눴어요. 물론 노아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그 눈빛으로 충분히 소통했습니다. 안녕, 노아. 나는 한나야. 함께 갈래? 제가 말했을 때 노아는 꼬리를 흔들며 제 손을 핥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특별한 개를 독일로 데려가야겠다고요.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국제 입양이다 보니 많은 서류와 건강검진, 예방접종이 필요했죠. 노아를 데려가기 위해 한국에 일주일 더 머물렀어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서로를 더 알아갔고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마침내 모든 절차가 끝나고 노아는 제 품에 안겨 독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긴 여정이었지만 노아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이렇게 사냥을 거부한 사냥개 노아는 한국을 떠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온 후 노아와 할아버지의 관계는 예상보다 훨씬 특별하게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공존하는 정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둘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이건 그냥 강아지와 주인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동반자, 가족이었죠. 제 할아버지인 에른스트 슈미트는 78세로 3년 전부터 치매를 앓고 계셨어요. 초기에는 증상이 경미했지만
점점 악화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셨죠. 물건을 놓은 곳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끔은 집 주소도 혼동하셨습니다. 사회복지사로서 저는 다른 치매 환자들을 돌봐왔지만 가족이 겪는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노아가 우리 집에 온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안경을 찾으며 집안을 헤매고 계셨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제가 도와드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노아가 먼저 반응했습니다. 노아는 침실로 달려가더니 침대 밑에서 안경을 물고 왔어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 노아는 정원에서 그것을 찾아왔어요. 리모컨을 찾을 때도 열쇠를 찾을 때도 노아는 항상 정확하게 물건이 있는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의 기억을 대신하는 것 같았어요. 더 놀라운 일은 할아버지가 약을 먹어야 할 시간이 되면 노아가 약통이 있는 곳으로 가서 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할아버지의 약 시간을 놓칠 때가 있었는데 노아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할아버지가 약을 먹지 않으려고 할 때면 노아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애처롭게 쳐다보며 약을 먹도록 유도했어요. 저보다 더 할아버지를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할아버지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할아버지가 혼란스러워 하시더니 어디에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불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죠. 그때 노아가 할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합더니 앞장서서 집으로 가는 길을 안내했어요. 할아버지는 노아를 신뢰하고 따라가셨고 우리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할아버지와 노아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할아버지는 노아를 내 작은 수호천사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노아를 찾으셨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는 항상 노아에게 잘 자라, 내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노아도 할아버지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할아버지와 함께할 때 더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죠. 마치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할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밤에는 할아버지 방 앞에서 자려고 했고 할아버지가 낮잠을 주무실 때도 항상 곁에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었지만 노아 덕분에 가정에서의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다른 치매 환자들은 보통 2단계에서 요양시설로 옮겨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우리는 노아가 있어 집에서 할아버지를 돌볼 수 있었어요. 노아는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비공식 간병견이 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노아의 존재에 놀라워하셨어요. 정기 검진 때 할아버지를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할아버지의 인지 기능이 예상보다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로 노아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꼽으셨어요. 노아가 할아버지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뇌를 활발하게 사용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였죠. 저희 동네 사람들도 할아버지와 노아를 자주 봤어요. 두 분이 함께 산책하는 모습은 동네의 명물이 되었죠. 사람들은 종종 멈춰서서 노아를 쓰다듬고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교류도 할아버지에게 큰 도움이 되었어요. 치매 환자들은 종종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거든요. 하지만 노아 덕분에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아버지의 생일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모두 모였죠. 할아버지가 혼란스러워 하실까 걱정했지만 노아가 항상 곁에 있어 할아버지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고 선물을 열 때도 노아는 할아버지 발치에 앉아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약간 혼란스러워하기 시작하자 노아는 즉시 일어나 할아버지의 손을 핥으며 안정시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노아가 할아버지의 감정 상태를 정확히 읽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밤에 모두가 돌아가고 할아버지와 노아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아버지는 노아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노아, 넌 그냥 강아지가 아니라 가족이야.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제 마음이었거든요. 노아는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반려동물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할아버지의 동반자이자 보호자, 가족이었어요. 사냥을 거부했던 그 특별한 개는 이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우리 가족에게 온 것은 정말 축복이었어요. 프라이부르크의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끊임없이 내리던 1월의 어느 밤, 우리 가족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날 밤은 제가 병원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노아만 집에 있었죠.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불이 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할아버지와 노아가 이미 잠들었나 싶었죠. 하지만 현관문을 열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보통 제가 문을 열면 노아가 달려와 반기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노아. 집안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방으로 달려갔지만 비어 있었어요. 집안 구석구석을 찾아봤지만 할아버지와 노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눈이 더 심하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졌을 거예요. 이런 날씨에 할아버지가 밖에 나가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바로 외투를 걸치고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어요. 주변을 살펴보니 눈 위에 발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 발자국과 개 발자국이었어요. 그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했죠. 발자국은 우리 집 뒤편에 있는 작은 숲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새벽, 할아버지는 방향 감각을 잃고 숲속으로 걸어갔어요. 마음이 급해져 할아버지의 이름을 크게 외쳤습니다.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지만 대답 대신 저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바로 노아의 짖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노아의 짖음 소리를 따라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노아의 짖음은 일정한 간격으로 크게 울렸어요. 마치 구조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구조견처럼 행동하고 있었죠. 그 소리 덕분에 제가 방향을 잃지 않고 그들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약 15분 정도 숲속을 헤매다 마침내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큰 나무 아래 쓰러져 계셨고 노아는 할아버지의 몸 위에 누워 체온을 나눠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달려가 확인해 보니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많이 추위에 떨고 계셨어요. 할아버지의 손은 차갑게 얼어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즉시 911에 전화해 응급 상황을 알렸어요. 그리고 제 외투를 벗어 할아버지께 덮어드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고 할아버지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저는 노아와 함께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할아버지가 저체온증 초기 단계였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노아가 없었다면,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늦게 발견했다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졌을 거라고요. 그날 밤 병원 대기실에서 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할아버지는 위험할 뻔했어. 고마워, 노아. 노아는 마치 제 말을 이해한 듯 부드럽게 제 손을 핥았습니다. 의사의 설명에 따르면 할아버지는 치매로 인한 혼란 상태에서 밤중에 깨어나 집 밖으로 나가셨다고 해요. 아마도 과거의 기억이 떠올라 어딘가로 가려고 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노아는 이런 상황을 감지하고 즉시 할아버지를 따라 나섰고 할아버지가 쓰러졌을 때 체온을 나눠주고 도움을 요청했던 거죠. 할아버지는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동안 저는 노아를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병원 규정상 반려동물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퇴원하는 날, 특별히 노아가 입구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휠체어를 타고 나오자마자
노아는 기쁨에 찬 모습으로 달려가 할아버지의 손을 하찼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후 할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몇 주 후 저희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로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으로 떠나는 날, 노아는 현관문 앞에서 슬픈 눈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도 노아를 끌어안으며 작별 인사를 나누셨어요. 그날 이후 노아는 한동안 현관문 앞에서 할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앉아서 문을 바라보곤 했죠. 처음에는 노아의 그런 모습이 마음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아도 상황을 이해한 것 같았습니다. 대신 노아는 제게 더 의지하기 시작했고 우리의 유대감은 더욱 깊어졌어요.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한 노아의 본능은 저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냥을 거부했던 개가 결국은 생명을 구하는 영웅이 된 거예요. 노아의 이런 특별한 능력을 보며 저는 노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으로 가신 후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노아와 저 둘만 남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 상황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할아버지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노아도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듯 했어요. 가끔씩 할아버지의 방 앞에서 서성이곤 했죠. 요양병원에는 매주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노아를 데려가고 싶었지만 병원 규정상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항상 노아에 대해 물으셨고 저는 노아의 근황을 사진으로 보여드렸죠. 할아버지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보면서 노아가 할아버지께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노아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어요. 노아는 단순한 반려견 이상의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감정을 읽는 능력, 위험을 감지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뛰어난 지능이요. 이런 개를 그냥 반려견으로만 두기엔 너무 아까운 것 같았어요. 하루는 친한 친구인 마르틴에게 노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르틴은 지역 경찰서에서 일하는 35세 경찰관이었어요. 노아는 정말 특별해. 할아버지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도왔는지 봤어야 해. 마치 훈련받은 구조견 같았어. 제 말을 들은 마르틴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흥미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한나, 혹시 노아를 탐정견으로 훈련시키는 건 어때? 우리 경찰서에서는 항상 좋은 탐정견을 찾고 있거든. 노아가 내 말처럼 그렇게 특별하다면 한번 테스트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마르틴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마르틴은 진지했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한번 시험해보면 어때요? 노아의 냄새 추적 능력, 집중력, 그리고 학습 능력을 테스트해볼 수 있어요. 만약 적성이 없다면 그냥 포기하면 되고 적성이 있다면 정식으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죠. 다음 날 마르틴에게 전화해 테스트를 받아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마르틴은 기뻐하며 다음 주 토요일에 경찰견 훈련소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까지 일주일이 남았지만 저는 벌써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테스트를 잘 볼 수 있을지, 또 탐정견이 된다면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변할지 여러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테스트 당일 아침 일찍 노아와 함께 경찰견 훈련소로 향했어요. 노아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약간 긴장한 듯 했습니다. 훈련소에 도착하자 마르틴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노아를 담당할 훈련사인 클라우스를 소개했습니다. 클라우스는 20년 경력의 베테랑 경찰견 훈련사였어요. 그는 노아를 빠르게 살펴본 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진돗개군요. 흥미롭네요. 한국의 토종견이죠. 이 견종은 매우 지능적이고 충성심이 강하다고 알고 있어요. 한번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살펴봅시다. 테스트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기본 훈련과 복종도 테스트, 둘째는 냄새 추적 테스트, 셋째는 집중력과 지구력 테스트였어요. 클라우스는 먼저 노아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 후 기본적인 명령에 얼마나 잘 반응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앉아, 엎드려, 기다려 같은 기본 명령에 노아는 완벽하게 반응했어요. 클라우스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 훈련을 받은 개는 처음 봤어요. 특별한 훈련을 시킨 적이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특별한 훈련은 시키지 않았어요. 그냥 기본적인 명령어만 가르쳤죠. 클라우스는 더욱 흥미로워 보였어요. 다음은 냄새 추적 테스트였습니다. 클라우스는 마르틴에게 자신의 물건을 숨겨달라고 했어요. 마르틴은 자신의 열쇠를 들고 훈련장 밖으로 나갔고 약 10분 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동안 클라우스는 노아에게 마르틴의 냄새를 맡게 했어요. 자, 이제 찾아보자. 클라우스가 명령하자 노아는 즉시 냄새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아를 따라 훈련장을 돌아다녔어요. 노아는 처음에는 조금 망설이는 듯했지만 곧 자신감을 찾고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5분 만에 마르틴의 열쇠를 찾아냈어요. 클라우스와 마르틴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보통 처음 테스트하는 개들은 20에서 30분은 걸리는데 노아는 정말 빠르네요. 클라우스의 말에 제 가슴이 뿌듯했어요. 마지막 테스트는 집중력과 지구력 테스트였습니다. 클라우스는 노아에게 특정 물건을 지켜보라는 명령을 내리고 주변에서 여러 가지 방해 요소를 만들었어요. 다른 개들이 짖는 소리, 갑작스러운 소음, 심지어 간식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노아는 흔들림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테스트가 모두 끝나고 클라우스는 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 강아지는 평범한 개가 아닙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어요. 기본적인 훈련만 받았는데도 이 정도 능력을 보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죠. 마르틴도 동의했습니다. 노아는 특별해. 이런 능력을 가진 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노아는 너무 똑똑해서 이 아이를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을까 생각했던 제 직감이 맞았던 거죠. 클라우스는 테스트 결과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나 씨, 노아는 탐정견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물론 정식 훈련은 몇 개월이 걸리겠지만 노아의 능력을 보면 빠르게 습득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식으로 훈련을 시작해 볼까요? 그 질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탐정견이 된다는 것은 노아와 제 생활에 큰 변화를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노아의 눈을 바라보니 그 눈빛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열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대답에 클라우스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마르틴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우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노아의 탐정견 훈련이 시작되었어요. 주 3회 클라우스의 지도 아래 노아는 다양한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냄새 추적 능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대처법, 실종자 수색 방법 등을 훈련했죠. 훈련 중에 가장 놀라웠던 것은 노아의 학습 속도였어요. 클라우스는 여러 번 노아 같은 개는 처음이라며 감탄했습니다. 다른 개들이 몇 주 걸려 배우는 기술을 노아는 며칠 만에 습득했어요. 특히 사람의 냄새를 추적하는 능력은 경험 많은 탐정견들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집중 훈련이 끝나갈 무렵 클라우스는 노아에게 최종 테스트를 준비했어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노아는 공식적으로 경찰의 탐정견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다음 날 노아와 함께 최종 테스트 장소로 향했습니다.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노아의 능력을 믿었어요. 최종 테스트 당일 경찰견 훈련소는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여러 경찰관들과 훈련사들이 자리에 모여 있었고 심지어 지역 경찰서장님도 오셨어요. 노아가 특별한 개라는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죠. 모두의 시선이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클라우스가 다가와 테스트 내용을 설명해 주었어요. 오늘은 3가지 테스트가 있습니다. 냄새 추적 테스트, 사건 재구성 테스트, 그리고 사람 인식 능력 테스트죠. 각 테스트는 실제 현장 상황을 가정하고 진행됩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냄새 추적 테스트였어요. 훈련소 뒤편에 있는 넓은 들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찰관 한 명이 자신의 옷 조각을 들고 어딘가로 가서 숨겼어요. 그리고 노아에게는 그 경찰관의 냄새가 묻은 다른 물건이 주어졌습니다. 준비됐나요? 클라우스의 신호와 함께 테스트가 시작되었어요. 노아는 냄새를 맡은 후 즉시 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아의 리드줄을 잡고 함께 움직였죠. 노아는 자신감 있게 들판을 가로질러 나아갔어요. 중간에 몇 번 방향을 바꿨지만 흔들림 없이 계속 전진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10분 만에 노아는 숨겨진 옷 조각을 찾아냈어요. 보통 이런 테스트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노아는 그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에 성공한 겁니다. 지켜보던 경찰관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클라우스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탁월한 성과예요. 이제 2번째 테스트로 넘어갑시다. 2번째 테스트는 사건 재구성 테스트였어요. 이것은 실종자를 찾는 능력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습니다. 훈련소 내에 작은 숲을 재현한 공간에서 한 경찰관이 실종자 역할을 맡았어요. 그는 미리 정해진 경로를 따라 걸어간 후 숨었습니다. 노아에게는 실종자의 옷과 그가 마지막으로 있었던 장소만 알려주었죠. 이번에도 노아의 능력은 놀라웠어요. 실종자의 냄새를 맡은 노아는 즉시 그의 경로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실종자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혼란스러운 지점에서도 노아는 전혀 헷갈리지 않고 정확한 경로를 찾아냈어요. 마치 실종자의 행동 패턴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장님이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랍군요. 이게는 단순히 냄새만 추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행동 패턴까지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노아는 항상 사람의 마음을 읽는 듯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마지막 테스트는 사람 인식 능력 테스트였습니다. 이것은 노아가 한 번 만난 사람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전날 노아에게 10명의 사람을 소개했고 오늘 그 10명과 10명의 새로운 사람들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특정 인물을 찾아내는 테스트였습니다. 클라우스가 노아에게 명령했어요. 노아, 요한을 찾아. 요한은 전날 노아에게 소개된 사람 중 한 명이었죠. 노아는 20명의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한 사람 앞에 앉아 짖었어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연이어 다른 사람들도 찾아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노아는 10명 중 9명을 정확히 찾아냈어요. 단 1명만 착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2사람은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한 성공이라고 할 수 있었죠. 테스트가 모두 끝나고 평가위원회는 잠시 회의를 가졌어요. 저는 노아와 함께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노아의 능력은 확실했지만 공식 인증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약 15분 후 클라우스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한나 씨. 노아는 탐정견 후보 중에서도 역대급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위원회 전원이 노아의 능력에 감탄했어요. 노아는 이제 공식적으로 프라이부르크 경찰의 탐정견이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노아를 꼭 안아주며 속삭였습니다. 잘했어, 노아. 정말 자랑스러워. 노아도 기쁜 듯 꼬리를 흔들며 제 얼굴을 핥았어요. 서장님이 다가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날부터 노아는 공식적으로 경찰견 배지를 달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노아를 위해 제작된 경찰견 조끼도 받았어요. 노아가 그 조끼를 입고 있는 모습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한때 사냥을 거부해 버려졌던 개가 이제는 사람들을 구하는 영웅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요양병원에 계신 할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할아버지, 노아가 공식 탐정견이 되었어요. 오늘 테스트를 완벽하게 통과했다고요. 할아버지는 전화기 너머로 기뻐하셨어요. 그럼 그렇지. 내가 알아봤지. 노아는 특별한 아이라고.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도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노아의 특별함을 알아보셨으니까요. 노아가 할아버지를 구했던 그날, 노아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났던 것 같아요. 경찰서에서는 노아를 위한 특별한 공간도 마련해 주었어요. 노아 전용 베드와 물그릇, 간식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료 경찰관들도 노아를 환영해 주었어요. 모두가 노아의 머리를 쓰다듬고 간식을 주며 친해지려고 했죠. 노아도 새로운 환경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새로운 집인 것처럼 편안하게 지냈어요. 훈련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제는 실제 현장 상황에 대비한 더 복잡한 훈련이었어요. 다양한 환경에서의 냄새 추적, 여러 상황에서의 대처법, 그리고 실종자 수색 기술 등을 배웠죠. 노아는 모든 훈련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였습니다. 한 달 정도 집중 훈련을 마친 후 마침내 노아는 첫 임무를 맡게 되었어요. 노아의 첫 임무는 7세 소년 실종 사건이었습니다. 토마스라는 이름의 소년이 집 근처 공원에서 놀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미 4시간이 지났지만 경찰은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토마스의 부모님은 너무나 불안해 보였어요. 특히 어머니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노아와 함께라면 반드시 토마스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도 들었어요. 마르틴이 저와 노아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토마스는 오후 3시경 이 공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어. 친구들이 잠시 다른 곳으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토마스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대. 우리는 이미 공원 전체와 주변 지역을 수색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지 못했어. 토마스의 어머니가 아들의 티셔츠를 건네주셨어요. 노아에게 티셔츠를 맡게 했어요. 노아는 집중하는 눈빛으로 깊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리드줄을 당기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노아가 이끄는 방향을 따라 우리는 공원을 가로질러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경찰관들이 이미 수색한 지역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노아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공원 북쪽 끝에 있는 작은 숲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아이들이 잘 가지 않는 곳이라 수색팀도 깊게 들어가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어요. 리드줄을 잡고 있는 제 손에서 노아의 긴장감이 전해져 왔습니다. 노아가 무언가를 감지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약 15분 후 노아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한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노아가 이끄는 방향으로 약 100m를 더 가자 작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토마스를 발견했어요. 토마스는 계곡 아래쪽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마도 놀다가 미끄러져 떨어진 것 같았어요. 다행히 의식은 있었지만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의료팀이 즉시 토마스의 상태를 확인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어요. 단지 다리가 골절된 상태였고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 보였지만 빠르게 치료하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토마스의 부모님이 달려와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그들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토마스의 어머니가 저와 노아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과 이 특별한 개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들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노아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노아가 한 일이에요.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하거든요. 노아도 마치 칭찬을 이해한 듯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토마스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우리는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틴이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완벽한 첫 임무였어. 노아는 정말 놀라운 개야.
다른 수색팀이 4시간 동안 찾지 못한 아이를 30분 만에 찾아냈으니까. 이 사건은 지역신문에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진돗개, 독일에서 탐정견이 되다. 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어요. 기사에는 노아의 특별한 이야기, 한국에서 사냥을 거부해 버려졌던 이야기부터 독일에서 탐정견이 되기까지의 여정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그 기사 덕분에 노아는 지역의 유명 인사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거리에서 노아를 알아보고 인사를 건넸고 아이들은 노아를 만지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노아도 그런 관심을 즐기는 듯 했어요. 항상 친절하게 모든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토마스의 부모님은 고마움의 표시로 노아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수제 간식과 함께 토마스가 직접 그린 노아의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에는 내 영웅 노아에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성공적인 해결 이후 노아에게는 더 많은 임무가 주어졌어요. 매번 노아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고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실종된 노인을 찾기도 하고 범죄 현장에서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기도 했죠. 노아의 능력은 정말 놀라웠어요. 노아가 경찰견이 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 동안 노아는 20건이 넘는 사건을 해결했고 15명 이상의 실종자를 찾아냈어요. 노아의 이름은 이제 독일 전역에 알려졌고 심지어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도 노아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관심과 명성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여전히 그 노아였어요. 겸손하고 충성스럽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개죠.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노아는 항상 제 곁을 지켰습니다. 밤에는 늘 제 침대 옆에서 잠들었고 아침에는 제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일어나 저를 기다렸죠. 어느 날 요양병원에 계신 할아버지를 방문했어요. 오랜만에 노아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병원 측에서 특별히 허락해 주셨거든요. 할아버지는 노아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노아, 내 친구. 많이 컸구나. 노아도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기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할아버지께 다가가 손을 하였어요. 할아버지는 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 아이 덕분에 내가 살았지.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을 구하고 있구나. 그날 할아버지와 노아의 재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비록 할아버지의 치매는 더 진행되었지만 노아에 대한 기억만큼은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노아는 할아버지께 특별한 존재였던 거죠. 일과 후 종종 노아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알아보고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지만 그 시간만큼은 우리 둘만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노아도 그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경찰견 조끼를 벗고 그저 평범한 개로 뛰어놀 수 있으니까요. 요즘 노아는 나이가 들어 조금 느려졌지만 그 총명한 눈빛만큼은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매주 할아버지를 방문하고 매일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노아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있지만 저에게는 언제나 가족입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모험은 계속되고 있어요. 노아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중요한 교훈은 진정한 용기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는 주어진 역할이나 기대를 거부하는 것이 더 큰 선을 위한 길일 수 있다는 거죠. 노아는 사냥개가 되기를 거부했지만 그 덕분에 더 위대한 목적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는 일이요. 오늘도 노아는 저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노아는 이미 깨어나 저를 기다리고 있죠. 그 눈빛은 여전히 제가 처음 보호소에서 봤을 때와 같습니다. 깊고 지적이고 따뜻한 눈빛이에요.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자신만의 길을 찾을 용기를 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기대에 반하는 선택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요. 그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재밌는 사연을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